네, 배드민턴 코리아 12호로 지난 호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백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호인들께서 백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특히 오버헤드 스트로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신체의 구조상 백핸드 스트로크가 훨씬 더 쉬운 스트로크이고 포핸드 스트로크가 더 어려운 스트로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포핸드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백핸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역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그립을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백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일반적인 푸시 그립이나 일반적인 백핸드 그립하고는 좀 다른 그립을 사용합니다. 좀 가까이서 보시면 먼저 보통 일반 푸시 그립을 할 때는 엄지의 지문 부분이 그립의 가장 넓은 부분에 바질해서 전체의 면이 닿아서 이렇게 스윙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은 스윙을 해보면 오버헤드 스트로크 해보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아무리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스윙을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라켓의 면이 약 4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튼다거나 아니면 팔의 스윙으로 이 면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백핸드 스트로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엄지 부분이 여기를 닿지 않고 엄지의 측면이 그립의 넓은 부분을 닿아서 이렇게 지문 부분이 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준비 그립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잡고 뒤쪽에 보면 검지가 이렇게 넓은 면을 받치고 있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벌써 가만히 서 있어도 라켓의 면이 정면을 향하게, 타겟 방향을 향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보면 라켓이 정확하게 정면, 타겟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손목 역시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은 이렇게 옆으로 잡고 혹시나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셨던 분이 있다면 엘리트들의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엄지를 대고 이렇게 손목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한테는 제가 이 그립보다는 이렇게 엄지를 옆에 대서 이것은 혹시나 이렇게 미스가 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옆에다 대고 엄지의 측면으로 라켓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그립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도 이제 그립이 되어 있으시니까 오버헤드 스트로크도 스윙을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포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와 동일하게 작은 스윙부터 먼저 하셔서 점점 큰 스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그립을 잘 잡고 먼저 라켓을 앞에다 대고 세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회전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목을 회전하는 느낌보다는 이 팔뚝을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하셔야 손목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만약에 손목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하게 되면 손목이 좀 꺾이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팔뚝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이 훈련이 잘 되셨으면 먼저 이런 식으로 팔뚝을 계속 회전하는 스윙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팔꿈치를 앞뒤로 이렇게 이동시켜봅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가볍게 점점 이동하면서 손목의 회전을 점점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팔뚝을 빠르게 던지듯이 손목을 회전해주면 이런 식의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러면 백핸드 스트로크는 거의 끝입니다. 보통 동호인들께서 백핸드 스트로크라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스트로크들을 상상하셔서 이런 식의 스윙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보여주기식 스윙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핸드 클리어는 높은 타점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타점에서 밀렸을 때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타점의 높이는 약 머리 높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스윙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높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높게 스윙을 한다면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이거는 돌면
바로 라운드로 스트로크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핸드 클리어보다는 포핸드로 라운드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낮은 공은 라운드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핸드로 쳐서 클리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목을 먼저 회전하고 팔꿈치를 움직이게 해서 이 정도의 스윙만 만들어 놓으면 백핸드 클리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그립과 스윙이 됐으면 이제 푸덕에다가 이것을 얹어 보겠습니다. 백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우리가 타겟을 보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볍게 그림은 역시 준비 그립처럼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셔틀콕이 날아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라켓이 먼저 셔틀콕을 가리켜야 합니다. 가리켜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뒤쪽으로 테이크백 이동되면서 몸의 중심은 아직 옆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입하면서 스윙을 해줘야 되지. 보통 동호인들이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핸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왠지 등을 돌려서 스트로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선이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셔틀콕을 놓치게 시킵니다. 그래서 라켓 헤드의 끝과 시선은 항상 같이 일치하게 움직이면서 셔틀콕을 보고 셔틀콕이 날아오는 궤적에서 라켓이 좀 더 멀리 간 상태, 팔꿈치 약간 뒤쪽으로 빠져있죠. 이 상태에서 몸은 앞으로 진입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스트로크 해주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내 몸의 중심 앞에서 타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셔틀콕이 밀리지도 않고 파워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백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가 실제로 스트로크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한 번 자칫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포핸드는 안쪽으로 감기는 스트로크이지만 백핸드는 바깥으로 펴야 되는 스트로크인데 이때 팔꿈치의 외측에 가동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엘보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정확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에 힘을 빼고요. 릴렉스된 상태에서 그냥 라켓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외축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때 연재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팔뚝의 안쪽 근육이 자신의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뒤집어지면 안 되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팔을 뺀 상태에서 던져주고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셔틀콕이 날아왔을 때 라켓 먼저 가고 이 정도 힘 빼고 이 정도 라켓은 가볍게 들고 던져주셔야 돼요. 여기에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호인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안 되시는 경우, 잘 못 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째, 그립의 힘을 과도하게 줬을 때 여기를 꽉 쥐고 있으시면 왠지 백핸드는 약할 것 같으니까 멀리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얘를 꽉 쥐고 치게 되면 팔 전체가 경직돼서 이렇게 됩니다. 손목이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손 아구에 힘을 주게 되면 손목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다행히도 손목에 힘은 뺐는데 라켓을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팔로 공을 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과도하게 바깥으로 외전이 돼서 팔꿈치에 부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백핸드 스트로크는 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으로만 친다고 생각하고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부상이 없어요. 팔로 치는 순간에 어깨나 팔꿈치에 부상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왠지 고수들이 할 것 같은 스트로크이니까. 그래서 라켓을 과도하게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죠. 멋이 있을 수는 있지만 셔틀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큰 동작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가볍게 들고 정말 가볍게 치고 바로 준비. 가볍게 치고 바로 준비. 과도한 동작이 아니라
가볍게 치고 바로 준비. 이게 백핸드 스트로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